여러분들과 일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이 일에 대한 개념은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에 대한 개념 자체를 잘 이해를 하고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이라고 하는 거를 이해하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생각들을 해봤어요. 왜 일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게 엄청나게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은 이번 영상에서 무엇을 하는 게 목적이냐면 에너지 보존 법칙을 이용을 해서 이거를 활용을 해서 자연에 있는 현상들을 해석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 걸 정의를 할 때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 자체는 운동 에너지하고 위치 에너지와 관련이 돼 있어요. 근데 이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자체가 일과 관련이 돼 있어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일을 이해를 하고 이 뒤에 나오는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를 하고 이 개념을 바탕으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이해를 하고 이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활용을 해서 자연을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여러분들이 잘 숙지를 해놓길 바래요. 자, 그러면 먼저 일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두 가지 용어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는 계라고 하는 개념하고 또 하나는 환경이라고 하는 용어예요. 그래서 계라고 하는 자체는 뭐냐면 이게 이미 어떤 물체가 있다라고 봐요. 그럼 이 물체에 힘을 가해서 이동을 시킬 건데 이 물체 자체가 계라고 하는 거예요.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환경은 뭐냐면 이 물체를 제외한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환경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를 간단하게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 계가 있어요. 이 물체가 계인 거예요. 힘을 가해서 이동하게 될 물체가 계인 거예요. 그리고 주변 전체가 환경인 거예요. 바로 이렇게 저는 여러분들한테 계와 환경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앞으로 일 그리고 에너지 보존 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 또 하나 나오죠. 경계라고 하는 자체는 뭐냐면 이렇게 계가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 환경이 있어요. 그러면 경계면이 있겠죠. 바로 이 경계를 우리가 계와 환경 자체의 경계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기본적으로 사용해야 될 용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여기만 쭉 보면서 계하고 특히 환경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정립들을 먼저 해봐요. 우리의 관건은 입자가 움직이거나 물체가 움직인 걸 다뤄야 되기 때문에 계라고 하는 걸 구별을 해야 돼요. 시스템이라고 하는 걸 꼭 구별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스스로 한번들 생각들을 한번 해보세요. 자, 생각들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계와 환경이라고 하는 걸 이해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일이라고 하는 실제 주제거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죠. 앞에서 설명했듯이 일이라고 하는 자체는 정말로 엄청나게 중요해요. 근데 일이라고 하는 자체의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일이라고 하는 자체는 간단하게 말하면 바로 이거예요. 제가 지금 한번 해볼까요? 여기 어떤 상자가 이렇게 있는데 제가 힘을 가해서 이 상자를 이렇게 이동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 저는 틀림없이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바로 이게 실제 일의 정의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제가 어떤 물체에 힘을 가해서 물체를 이동시키고 있어요. 그러면은 저는 일을 하는 게 될 거예요. 이게 일의 정의예요. 그러니까 일이라고 하는 자체는 간단하게 말하면 힘을 통해서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는 어떤 메커니즘 같은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일이라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일을 정의를 지금 제가 했던 현상을 그대로 기호 처리하면 이렇게 쓸 수밖에 없겠죠. 이 일이라고 하는 자체는 W가 일이에요. 일이라고 하는 자체는 힘을 가해서 물체를 이동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본적인 정의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호 처리를 했어요. 그리고 의미를 잠깐 살펴보게 되면은 힘이라고 하는 자체는 여러분들 이해를 했을 테고 그리고 여기에 델타 X라고 써있는데 델타 X라고 쓴 이유는 이거예요. 지금 물체를 이동을 시키는데 이것처럼 힘을 가해서 물체를 이동시키는데 X축만을 일단 고려하겠다는 소리예요. 왜냐면 1차원으로 논하는 게 가장 단순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X축 이동 1차원적으로만 생각을 하겠다라는 뜻인 거고 이게 델타라고 하는 자체는 우리가 변이를 뜻하는 거예요. 변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 있다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뒤에 여기 논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여기는 이렇게 사고 실험을 하면 쉬워요. 여러분들이 좀 있으면 이제 방학이 되면은 여름방학이 됐던 겨울방학이 됐던 외국이나 어디로 여행을 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캐리어를 끌고 간다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그 캐리어를 끌고 갈 때 만약에 여기 있는 이 물체를 캐리어라고 한다면 이렇게 세울까요? 캐리어라고 한다면 이 물체를 끌고 갈 때 꼭 힘이라고 하는 자체를 이동하는 방향에 이렇게 수평으로 주고 끌고 가나요? 그렇지가 않죠. 여러분들은 위쪽에 손잡이가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면 손잡이를 가지고 물체를 이렇게 이동시켜 가죠. 바로 이 경우인 거예요. 왜냐면 과학이라고 하는 자체는 일반화를 시키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위에 있는 그림과 아래쪽에 있는 그림의 차이점을 보게 되면 위에는 지금 이동하는 방향과 힘의 방향이 서로 수평으로 같아요. 하지만 이런 경우보다 더 일반적인 경우는
어떤 각도를 가지고 있을 때예요. 우리가 어떤 각도를 가지고 이 물체를 이동시켜 가는 경우일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에도 보게 되면은 이 물체 자체가 힘을 위쪽으로 준다고 해서 이 물체가 비행기가 뜨듯이 이렇게 쭉 위로 뜨나요? 그런 경우가 아니겠죠? 여러분들이 캐리어를 끌고 갈 때 보면은 여러분들이 손잡이를 붙잡고 각도를 가지고 끌고 가더라도 캐리어라고 하는 자체는 지면과 수평으로 끌려올 거예요. 그러면 힘이라고 하는 자체는 어떻게 도내야 되겠어요? 바로 그랬을 때 우리가 가하는 힘이라고 하는 자체는 틀림없이 이쪽에 정사형을 시켰을 때 X축 방향의 성분일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가하는 힘 자체가 이동하는 방향과 코사인 세타의 각도를 이루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힘 자체를 원래 이동하는 힘 자체를 여기를 F라고 한다면 F의 코사인 세타만큼의 힘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전에 여러분들이 기호 처리했던 위에는 물체에 힘을 가해서 이동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 식을 좀 더 일반화시켜서 어떻게 쓰면 되는 거냐면 변위는 그대로 이렇게 두고 그리고 힘이라고 하는 자체를 이쪽 방향으로 끌고 가는 힘이라고 하는 자체를 성분으로 써서 F의 코사인 세타로 써주고 두 개의 곱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바로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더 일반적인 식인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식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여러분들 여기다 이해가요? 이거는 이 뒷장에서 좀 더 여러분들이 뒤 영상에서 좀 더 심도 있게 다룰 건데 여기서 간단하게 먼저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은 수학에서 내적이라고 하는 개념을 알고 있어요. 그냥 제가 여기서 산수를 말하면 A 벡터가 B 벡터라고 하는 자체는 A의 크기에 B의 크기에 코사인 세타로 표현되는 게 수학에서 말하는 내적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바로 그 내적 개념으로 바꿔준 거예요. 왜냐면 여기가 반대로 생각하면 여기가 A라고 봤을 때 A의 크기 그러니까 F의 크기 여기가 B라고 봤을 때 B의 크기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이쪽은 1차원으로 이동하고 있는 거를 지금 여기 아울러 쓴 거는 뭐냐면 3차원으로 확대했다는 소리예요. 꼭 물체가 1차원으로만 끌려갈 때는 보장이 없잖아요. 실제 공간은 XY, Z축인 거니까 여기는 3차원으로 바꿔 쓴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반대로 생각을 하면은 지금 이게 크기인 거예요. 크기고 그 뒤에 코사인 세타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A 벡터다 B 벡터는 A의 크기에 B의 크기에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거를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려올 때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두 벡터의 크게 코사인 세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를 내적으로도 써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는 저는 여기를 내적하지 않고 이 결과를 스칼라 프로덕트 할 거예요. 이렇게 의미를 부여를 하는 게 과학에서는 정말 중요해요. 왜냐면 두 벡터를 여기 도트 프로덕트를 취하게 되면은 결국에 여기는 스칼라가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각 자체가 스칼라라는 뜻인 거예요. 이 의미를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벡터 두 개를 도트 프로덕트 취하면 스칼라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일은 벡터가 아니에요. 언뜻 생각해서 힘을 가해서 물체를 이동시킨다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이렇게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힘을 가해서 물체를 이동시켰네 이렇게 생각하면 지금 제가 물체가 이쪽에 와 있잖아요. 또 여기 힘을 가해서 물체를 이동시켰네 하면은 이쪽에 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일이라고 하는 건 벡터가 아닐까 하고 착각할 수가 있는데 실제 일이라고 하는 자체는 크기만을 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라고 하는 자체는 벡터가 아니고 스칼라량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 점을 명심해야 돼요. 스칼라량인 거예요. 바로 그래서 이 일과 관련되어 있는 아까 얘기했던 이 뒤에 나오게 될 운동에너지, 위치에너지 그리고 이 두 개가 합쳐져 있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에 쓰이는 모든 법칙들이 바로 그래서 스칼라량인 거예요. 이게 뉴턴 법칙과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점을 이해를 해야 돼요. 뉴턴 법칙에서는 F = ma 했을 때 A라고 하는 게 벡터예요. 이게도 미분을 한 벡터예요. 하지만 지금 여기서 2의 정의가 스칼라량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에너지 보존 법칙을 써서 문제를 다룰 때는 모든 값들을 스칼라량으로 처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뉴턴 법칙 F = ma를 쓴 것보다 편리한 점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를 잘 심도 있게 잘 생각을 해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1의 정의를 여기까지 일반화를 시켰어요. 그리고 그 뒤에 우리는 단위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단위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무조건 줄이에요. 줄이라고 써요. 이 줄이라고 하는 자체는 영국의 에너지 보존 법칙을 처음으로 정립했던 분 중에 한 분이었던 줄을 기념하기 위해서 단위를 여기다가 이렇게 줄로 써요. 여러분들이 줄의 실험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줄이 1의 열당량이라고 하는 걸 계산하기 위해서 어떤 수소통에 프로펠러를 달고 이렇게 막대에다가 양쪽에 프로펠러로 연결되어 있는 걸 달고 물체의 줄을 양쪽으로 연결해서 떨어뜨리잖아요. 그랬을 때 프로펠러가 돌아가면서 물과 마찰하는 거를 온도계 재잖아요. 그래서 이때 처음으로 열의 일당량이라고 하는 거 바로 그걸 정립을 하잖아요. 바로 그분의 이름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줄이라고 붙여줘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꼭 줄의 실험을 한번 찾아봐요. 참 단순한 아이디어로 좋은 발상을 해냈어요.
그리고 옆에는 뭐냐면 이렇게 소문자로 쓰게 되면 여기서 단위예요. J자가 여기 줄로 쓸 때 여기 소문자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단위를 뜻하는 거예요. 대문자 J로 쓰게 되고 이름을 다 쓰게 되면은 플레임을 쓰게 되면 이때는 사람을 지칭하는 거예요. 이렇게 단위는 이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 한 가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1의 단위가 줄이기 때문에 이 뒤부터 나오게 되는 여러분들 운동에너지, 일체에너지 하는 것들이 모두 다 단위 자체가 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의 단위는 모두 다 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 점을 여러분들이 명심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또 다른 단위가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힘이라고 하는 단위가 뉴턴일 테니까 뉴턴의 업적을 기념하기 위해서 여기는 뉴턴이고, 그리고 여기는 거리의 단위이기 때문에 미터예요. 그래서 또 다른 단위가 뉴턴, 미터예요. 이렇게 1이라고 하는 단위는 두 가지를 써요. 일반적으로 줄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SI 단위로 말하게 되면 뉴턴, 미터로도 써요. 이 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물량을 구할 때는 꼭 여러분들이 단위를 도입을 해서 표현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아니 그러면은 단순한 산수가 돼요. 1 더하기 1은 2죠. 하지만 1초 더하기 1kg 계산할 수 없죠. 바로 이것처럼 단위가 붙었을 때 물리는 의미를 갖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단위를 붙여야 돼요. 물리량이라고 하는 자체는 숫자만으로 표현되는 게 아니라 숫자와 단위로서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위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단위가 곧 정의인 거예요. 단위 꼭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지만 뉴턴미터라고 하는 단위가 또 다른 데에서 나와요. 토크라고 하는 자체, 토크 타우라고 하는 자체는 벡터예요. 이거는 R 크로스 F예요. 여기가 크로스 프로덕트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거는 벡터가 나와요. 그래서 절대로 줄로 쓰면 안 돼요. 이 두 개의 단위가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꼭 숙지들을 해놓고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물리량이라고 하는 자체는 단위를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숫자와 단위로 표현되는 게 물리량이에요. 그러니까 단위가 정의를 뜻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단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여기까지 1의 정의까지 이렇게 설명을 했고, 그리고 이제 여기 1이라고 하는 자체는 아까 제가 설명을 했듯이 에너지의 전달인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는 양의 1이 있을 수가 있고, 하나는 음의 1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구별하면 되는 거냐면 환경으로부터 걔한테 에너지가 전달되면은 우리는 이거를 양의 1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걔로부터 환경으로 에너지가 전달되게 되면은 음의 1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1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는 반드시 숙지를 해놔야 돼요.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기는 정말 중요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먼저 간단하게 정리들을 먼저 한번 해보세요. 핵심 포인트가 뭘까요? 그 점에 대해서 꼭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스스로 한번 정리들을 먼저 해봐요. 자, 그러면 정리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간단하게만 부연 설명을 할게요. 먼저 개와 환경 두 가지를 구별해야 돼요. 개라고 하는 자체는 우리가 대상체인 물체를 생각하면 돼요. 이게 개예요. 그리고 나머지 주변이 다 환경인 거예요. 그리고 어느 상황에서 논할 거냐면 고립계 상태에서 논할 거예요. 고립계라고 하는 자체는 외부하고 에너지 전달이 없는 상황인 거예요. 바로 이 상황에서 우리는 물체 자체의 운동 또는 위치에너지 등등등을 다루게 되면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만들어내서 이걸 활용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쪽은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1에 대한 정의는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산수식에 먼저 신경을 쓰지 말고 여기는 실험 모델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냐면 1이라고 하는 자체는 힘을 가해서 물체를 이동시키면 1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림은 뭐냐면 이거를 더 일반화시킨 거예요. 우리가 어떤 세타라고 하는 각도로 힘을 가해서 물체를 이동시킬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변이 방향하고 힘이라고 하는 방향의 각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정사형을 시켜서 바꿔놓고 나서 일반적인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힘을 가해서 물체를 이동시킨 거에서 힘을 가해서 물체를 이동시키는데 각도가 있을 때 코사인 세타로 일반화를 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또 한 번 다시 벡터적 표현으로 바꿔나가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스타일인데 이걸 우리가 벡터로 바꿀 수가 있어요. 내적이라고 하는 유명한 공식을 통해서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뒤에 넘어가게 되면 실제 1이라고 하는 정의를 또 한 번 바꿀 수가 있어요. 여기가 거리계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를 잘게 자를 수가 있겠죠. 거리를 잘게 잘라서 거기에 해당되는 모든 점을 다 도트 프로덕트를 해줘서 전체를 더해줘도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점을 잘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는 거고, 그리고 1의 단위는 줄이에요. 또는 뉴턴 미터예요. 근데 이쪽에서는 뉴턴 미터가 줄로 바뀔 수 있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토크를 다룰 때 뉴턴 미터는 절대로 줄로 바꿔 써주면 안 돼요. 그쪽은 벡터예요. 여기는 스칼라량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너지라고 하는 자체를 나를 전달하는 게 1인데 이 1에는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양의 1도 있을 수 있고 음의 1도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특히 위치 에너지를 다룰 때 그때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는 쉬워요. 여기는 그럼 이게 미술이었구나 뭐 여러분들 금방 이해가 갈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일의 정의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여기 일의 정의. 자, 그러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요.